한국과 일본은 아무리 서로를 미워한다고 해도 아시아를 대표하는 나라 중 하나이고 그만큼 외국인들에게 항상 비교되는 나라이기도 합니다. 물론 아무리 한국이 급성장을 하고 일본을 따라잡는다고 해도 일본인들은 절대 한국을 인정하지 않았지만 말이죠. 해외 커뮤니티에서 한국과 일본에 관련된 글을 검색하다 보면 한국 경제가 일본을 추월할 수 있을까요? 기술적인 부분에서 한국이 일본을 앞서가고 있습니까? 두 나라 중 어느 나라가 더 선진국입니까?와 같은 질문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불과 10년 전만 하더라도 해당 질문에 달린 대부분의 댓글은 당연히 일본이 한국보다 훨씬 선진국이고 모든 분야에서 앞서간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선진성이 알려지고 일본의 후진성 역시 신종 바이러스로 인해 전 세계에 알려지면서 한국과 일본 중 어느 나라가 더 선진국인가요? 라는 질문에 불과 10년 만에 일본이 아닌 한국이 선진국이라는 댓글의 비중이 증가하기 시작했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건 이제는 일본인들마저 자신들의 나라인 일본이 절대 선진국이 아니라고 강하게 주장하는 상황까지 생겨나고야 말았습니다. 그렇게 자신들의 나라에 애국심이 강하던 일본인들이 이렇게 공개적으로 일본은 절대 선진국이 아니라고 주장하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가장 첫 번째 이유로는 버블 경제 붕괴 이후로 30년 동안이나 성장이 멈췄다는 점을 이유로 뽑았습니다. 한국이 믿을 수 없는 성장을 보여준 동안 일본은 성장을 하지 못하고 있고 심지어 일부 산업에서는 오히려 쇠퇴하는 모습까지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죠. 둘째는 정부와 국민의 소통 부재를 뽑았습니다. 일본의 경우 정부와 국민을 이야기할 때 국가는 부유하지만 국민은 가난한 나라이다라는 말이 항상 나오는 것처럼 나라를 위해 국민들이 희생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희생을 어떻게든 보답받는 게 아니라 말 그대로 희생으로 끝나버리게 되니 이제는 일본인들의 분노도 커져만 가고 있는 것이죠. 실제로 일본 정부의 국민 여론을 무시한 막무가내 올림픽 개최 결정만 보더라도 일본이라는 나라가 얼마나 국민들의 뜻을 신중하게 생각하지 않는지를 알 수 있었습니다. 일부 일본인들의 경우 겉보기에만 민주주의지 북한보다 더한 독재 정치라며 일본의 정치를 비난할 정도로 말이죠. 셋째는 선진국이라고 하기에는 부끄러울 정도의 생산성과 효율성의 저하를 뽑았습니다. 일본의 경우 세계에서 손꼽히는 고령화 국가이고 아직까지 디지털 기술보다 아날로그 기술을 추구하는 나라이기도 합니다. 때문에 당연히 모든 산업에서 생산성과 효율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결국 모든 면에서 한국과는 완전히 반대의 길을 걸어가고 있다 보니 이제는 일본인들 입에서 한국보다 일본이 절대 선진국이 아니라는 말이 나오고 있는 것으로 분석할 수 있습니다. 신종 바이러스가 터지기 전만 하더라도 이 정도는 아니었지만 아무래도 일본의 후진성으로 인해 자신들의 생명권마저 침해가 되어버리니 이제 일본인들도 자국의 현실을 조금씩 깨닫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외에도 일본의 후진성에 대해 일본 네티즌들은 저마다 다양한 반응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지금부터 자세한 반응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보여지는 일본의 모습을 보면 이게 과연 내가 알고 있던 선진국 일본이 맞나 하는 생각마저 든다. 백신을 맞기 위해 길거리에서 노숙까지 하는 광경을 보고 어떻게 선진국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까? 일본은 전쟁 후 경제적으로는 발전했지만 능력은 낮은 상태였다. 결국 그런 불안한 성장이 지금의 일본을 만들었고 전염병을 계기로 터질 게 터져버린 거지. 겉모습과 통계적인 부분만 보면 일본은 분명 선진국이지만 실상은 국민들을 착취해서 부귀를 노리는 나라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지난 몇 년 동안 이런 상황은 점점 더 가속되고 있죠. 과연 진심으로 한국보다 일본의 경제 성장이 훨씬 높다고 평가하는 일본인들은 몇 명이나 될까? 지금 당장은 일본의 경제가 한국보다 앞서고 있는지는 몰라도 이 기간은 그리 오래 가지는 않을 것이다. 저 역시 한국을 선진국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 중 한 명이었습니다. 하지만 처음으로 한국을 여행해보고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죠. 한국의 정확한 경제 지표는 모르겠지만 보여지는 모습만 봐서는 절대 일본보다 못 사는 나라라는 생각이 들지 않았습니다. 해외 뉴스 사이트에 들어가서 한국과 일본을 검색해보면 현재 두 나라의 세계적 입지가 얼마나 차이나고 있는지 쉽게 확인할 수 있다.
한국과의 비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일본은 그냥 선진국이 아닐 뿐입니다. 국민들의 월급은 오르지 않고 물가만 계속해서 오르지만 정치인들의 배만 부르는 이 나라는 절대 선진국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꼭 한국처럼 모든 분야에서 디지털화를 빨리 적용한다고 해서 선진국이라고는 할 수 없다. 기술의 발전이 무조건 국가의 발전이라고는 할 수 없기 때문인데, 아무리 그렇다 해도 한국과 비교해서 일본의 낙후된 아날로그 시스템은 분명 문제가 심해 보인다. 과거 일본은 미국과 견줄 만큼의 선진국이었다는 건 확실한 사실이었습니다. 하지만 30년 뒤 일본은 절대 선진국 대열에 올라갈 수 없을 것이라는 점 역시 확정된 미래입니다. 일본인들은 한국인들에 비해 아직도 일본이 선진국이라고 생각하고 나태하게 행동하는 경우가 많다. 월급도 오르지 않고 생산성과 효율성 모두 정체되어 있는 이런 나라가 아직도 선진국이라고 생각하면서 말이다. 정치적인 부분에서도 똑같습니다. 만약 한국에서 지금처럼 올림픽을 강행했다면 한국인들은 절대 가만히 있지 않았을 것이고 일본과는 다른 결과를 만들어냈을 겁니다. 하지만 일본인들은 인터넷으로만 불만을 제기하지 막상 행동으로는 옮기지 않죠. 어차피 고령화 문제를 막지 못한다면 한국의 성장 속도를 절대 따라잡을 수 없을 것이고 일본의 경제는 쇠퇴할 수밖에 없다는 건 어린아이가 봐도 알 수 있는 미래입니다. 일본은 80년대 부동산 호황기를 겪었고 오히려 미국보다 훨씬 화려한 부동산 시장을 가졌었다. 일본은 그 때문인지 다른 산업 발전에는 전혀 신경을 쓰지 않았고 대부분의 기업과 개인들은 부동산에만 돈을 투자했고 그 결과가 지금 나타나고 있는 거라고 본다. 지금 한국도 상황이 비슷하게 진행되고 있는 거 아닌가? 일본의 80년대 당시 기업의 성장은 없는데 주가는 오르는 아주 기이한 현상이 벌어졌었는데 지금 한국에서 그런 현상이 생겨나고 있다고 하던데, 또한 일본은 그때의 위기를 회복하고 있지만 한국이 과연 일본만큼 회복할 만한 능력을 갖췄을까? 내 생각은 전혀 아니라고 본다. 우리는 스스로 망하는 길을 택했고 잘못된 선택이 계속해서 이어져 오고 있다. 2019년 한국을 화이트리스트 배제한 결과가 어떻게 됐는가? 우리 일본의 수출 능력은 급감했고 많은 기업들이 힘들어했다. 그리고 지금 그 상황이 조금도 나아지지 않고 있다. 도쿄올림픽 역시 잘못된 선택이다. 치러지지 않아야 할 올림픽을 강행했고 잠시나마 경제 성장을 보일 수는 있지만 결국에는 우리 스스로 무덤을 파게 된 꼴이 되어버릴 것이다. 특히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한 결과 일본의 기업들은 점점 지치고 힘들어하는 상황의 연속을 겪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본 정부는 계속해서 책임을 한국에 전가하고 자신들은 아무 잘못이 없다며 따질 거라면 한국에 따지라는 무책임한 정치를 행하고 있죠. 일본인들 스스로가 일본의 시스템을 무시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일본의 시스템은 너무 아날로그하고 낡은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전혀 변화할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죠. 21세기형 선진국 조건에는 디지털이 반드시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하는데 일본의 경우 디지털 시스템이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아 신종 바이러스의 대처가 늦었고 피해는 한국의 수십 배에 달하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 스스로도 일본이 선진국일까 하는 의문이 드는 상황입니다. 이상으로 일본은 절대 선진국이 아니라는 일본인들의 반응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이상 종크TV였습니다.